번째 갈래복합이고요. 이광사라는 사람이 한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광사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뒤에 봐서도 알겠지만, 원래는 굉장히 명문가의 자제고, 본인도 시를 짓는 능력이 뛰어났다. 당시에는, 예전에는 시를 짓는 능력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었으니까요. 근데, 어, 정파 싸움 때문에 집안이 몰락하고 유배지에 가게 됐대요. 그리고 본인도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소라는 것이 화자, 이광사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고요. 유몽인이라는 사람의 노비 반석평이라는 사람인데요.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과거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어떻게 의리를 지켰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준의 개라는 건데 크랩이죠, 크랩. 이 개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생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개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가에서는요,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져 다만 큰 소리로 울고, 그러니까 소가 더 이상 힘이 없어. 왜? 늙은 소니까. 이제 무거운 짐을 끌 가망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가 이제 전성기가 지나서 더 이상 일소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침에는 푸른 언덕에 누워 해 그림자에 의지하고, 밤에는 배를 굶으며 나의 밝기만 기다린다. 이게 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갈 까마귀조차 등을 쪼다가 소가 수척한 것을 슬퍼하고, 까마귀조차 소가 마른 것 슬퍼하고, 그리고 소는 망가진 쟁기를 허리에 걸치고 밭갈던 옛일을 떠올리네. 그러니까 예전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현재는 과거랑 다르게 굉장히 노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소의 탄식입니다. 쓸모가 다해서 버려진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하다. 이거를 화내거나 부정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다. 이거 그럴 수 있다. 굉장히 순응하는 거죠. 그래, 인정. 순응하고 인정한다. 다만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은 것이 불쌍하구나. 되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되게 싫은 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두 다 아는데 난 정작 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연예인 말고 과거 연예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과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다 알려져 있어. 근데 돈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긴 유명한데 실속 없는 그런 상황이 전성기가 지나가 버린 연예인 혹은 자기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문제고요. 1, 2행에는 소가 그 가치에 비해 천대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다. 미안하지만 가치에 비해서 천대받는 현실이 이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소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해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있다.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는 없고요. 3, 4행에는 소가 누리고는 평온한 안식을 이상적인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침에는 누워있고 밤에는 배를 쫄쫄 굶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5, 6행에는 과거와 달리 늙고 수척해진 소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고 있다. 5, 6행에는 과거와 달리 1, 2, 3, 4, 5, 6, 예, 그렇죠. 과거와는 달리 수척해진 모습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 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3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화자가 소와 맺고 있던 인연이 파탄난 데서 비롯된 애틋함이 드러나고 있다. 딱히 소와 인연이 파탄나고 있다는 건 안 나타나 있죠. 네, 서로 뭐 미워하게 됐다거나 그런 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행과 육행에는 소가 젊었던 시절에 감당했던 노동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행과 육행 있나요? 이행과 육행에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 고마워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는 이 정도인데 과거에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소였다. 이 정도만 나타나 있죠. 적절한 것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질문에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반석평이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반석평이란 사람은 재상가의 노비였다. 노비였는데 얘가 되게 똑똑해서 그 재상이 신분의 처남을 따지지 않고 아들과 조카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부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평이 조금 더 성장하자 먼 시골에서 아들 없는 사람에게 줘서 종적을 감추고 배움에 힘쓰며 주임직과는 통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신분을 세탁을 시켜준 거, 신분 세탁을 시킨 거죠. 전혀 모르는 곳으로 보내서.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왜? 증명해줄 주인직과는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고 재상의 반열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품에 이르렀다. 뭐 아무튼 고위직에 오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원래 있던 이 재상이 이미 죽고 아들과 조카들은 모두 공궁하고 처하게 되었다. 근데 반석평이 그냥 자기는 이제 잘 사니까 무시하고 자기의 신분을 아는 저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거나 아니면 뭐 죽여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자기 신분을 감추기는커녕 진흙탕 길에서 절을 하니까 우리 재상님이 왜 저러시지? 저 관직 높은 양반이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석평은 이에 글을 올려 사실을 실토하고 사실은 제가 노비 출신인데 나라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관작을 삭탈하고 저 벼슬을 다 뺏고 주인집의 아들과 조카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의롭게 여기고 국법을 파기하고 본래의 직책에 원래 그대로 냅두고 그리고 주인집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상은 시골에 아들 없는 사람에게 반석평을 주면서 왜 통하지 못하겠을까? 네,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노비는 노비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노비의 신분을 세탁시켜주기 위해서 주인집과 연락하지 못하겠다고 볼 수 있겠죠. 재상은 왜 반석평을 줄 사람은 하필 아들 없는 사람을 셌을까? 아들 없는 사람이어야지 이거를 반석평을 아들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적절한 질문이고 적절한 답이죠. 반석평은 법적으로 노비에게 금지된 각을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을까? 네, 왜냐하면은 반석평의 아들 없는 사람이 반석평을 받아들이면서 주인집과 소통하는 걸 끊었기 때문에 노비의 신분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반석평은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왜 굳이 재상의 몰락한 자손들에게 예의를 갖추었을까?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었던 재상에게 입은 은혜를 표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답이네요. 왜 재상의 아들에게 관직을 내렸을까? 그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타고난 것을 감지했기 때문일 거야. 이건 전혀 상관없죠. 여기서 그대로 준 거는요.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리 있고 이 사람의 의리와 의로움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의로움과 의리와 의로움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아들에게 관직을 준 거지 딱히 이 아들이 뭔가를 잘해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석평의 의리와 의로움을 높이 샀기 때문에 세상의 아들에게 관직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나와 관련하여 반석평이네요. 답을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문학 작품의 주제의식은 작가가 질문한 것이다.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독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 반석평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은 왜 집행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네요. 집행 주체란 나와 있지 않죠. 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인지 경찰인지 아니면 뭐 다른 집행기관이 감사원인지 이런 집행기관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 무엇을 가치 있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게 반석평이 그래서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인재를 등용할 때 가치 있는 기준이라는 건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식과 인품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대에 저질렀던 잘못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사리 사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이 그릇된 행결과 이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타의 기억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타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묻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이민족에게 빗발친 땅의 개결한 몸, 이게 난초라는 것이죠. 더럽히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흙을 이민족에게 짓밟힌 땅이라고 본 거고, 이게 난초에게 묻지 않으려고 난초에 흙을 묻히지 않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난초가 실제로는 흙이 묻어 있지만은 당연한 거잖아요. 땅에 묻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왜곡해서 난초의 형상을 실제와는 다르게 그려서 작가가 이 더러운 현실에 난초가 더러움을 묻히지 아니하겠다라는 작가의 현실인식, 지금 세상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의한 세상이라는 현실인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난초의 형상이라는 것이 실제와는 다르게 깨끗한 곳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다의 니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제 김용준의 개네요. 4번도 그랬죠. 환을 친다는 것,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여기서 이 사람의 예술은 이렇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건 중요하지가 않다. 거기에 작가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그림에는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진짜 예술이지, 그냥 똑같이 그리거나 기술이 좋다고 그런 것을 예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에서는요, 이제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보통은 거절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개를 그린다, 크랩을 그린다. 이 사람이 잘 그리는 그림이 크랩, 개인데 왜? 일단 그리기가 수월하다, 그리기가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개를 그리는 거는 상당히 재미있게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재미있다. 두 번째는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개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건요, 창자 없는 개가 참으로 부럽다, 한평생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 그러니까 개라는 것이 개의 창자가 실제로는 있잖아요. 내장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개는 내장이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개는 내장이 없으니까 딱히 속상할 일이 없어. 속이 상한다는 거, 내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속이 상할 일이 없고, 그리고 뭔가가 자기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이라고 인색을 못해. 왜? 내장이 없으니까, 속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요, 무장공자, 장이 없는 것으로서 단장의 비애를 모른다는 대문이 내 심금을 더 울렸다.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이제 이 개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고 끊어진 아픔, 뭔가 의지 같은 게 없는 사람, 스스로를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의지가 있고 고집이 있지 않은 사람, 그냥 얕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개의 속성이라는 건 1번 요런 거고, 2번 얕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른다, 좀 멍청하게 처세한다, 그게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렇게 개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다. 굉장히 어리석고 자기 뭔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남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해공이라는 게 이 해자가 개 해자거든요. 해공을, 개를 낚아본 사람들은 짐작을 한다. 처음에는 미끼를 달면은요, 아무도 안 보다가 나중에는요, 지들끼리 싸워서 엄청 개가 많이 달라붙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우리 민족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자기 의지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이 없고 남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글이에요.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싸우기를 잘하는 놈. 이게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게 광복 직후를 다룬 이야기거든요. 광복 직후에 엄청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엄청 많이 싸우고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대낮에 다른 사람을 암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확실히 좋은 소재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자기의 생각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를 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의 니은에 대한 이유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 개를 계속 그리느냐. 개를 이으는 이유는 다양한 의미로 드러내기에 적절한 자연물이기 때문이다. 고집과 신념이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따라가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야가 빠지고 영리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를 그리는 이유는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기에 적절한 자연물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서 달을 감상한 것인데요. 사회적인 약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가에서는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한때 양반이었지만 이 사람이 유배를 온 다음부터는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다. 나에서는요,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였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 타에서는 지식인 김용준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해방 전후, 광복 전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일로 모였다, 절로 모였다, 김구가 옳다, 이승만이 옳다, 여운형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자기는 그런 거랑 거리를 둔 채 살았던 김용준이라는 사람의 본인의 처세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본 이야기인데요. 가에서 화자가 무거운 짐을 끌 가망성이 전혀 없네. 이거는 유배로 온 자신이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능력이 다 빼앗겼다. 유배를 와서 벼슬을 맡을 기회도 박탈당한 작가가 자기를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해서 늙은 소에 빗댄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속도 없이 명사용막 나오니 불상구나라고 했죠. 젊어서 명성을 얻었지만 글 잘 쓴다, 능력 있다라고 했지만 사회적 주류로부터 소외된 자기를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 스스로를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석평이 노비인데 국법을 어기고 과거 영시한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느끼는 위화감, 그냥 위화감이라는 거는 네, 좀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약자로서 느끼는 거리감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확인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겠군. 네, 자기가 사회적 약자지만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반석평이 주인집 아들과 조카들에게 관직을 주고 청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충신이 된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겠다. 전혀 상관없죠. 그냥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 거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겠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얕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른다라고 한 계획에 자신을 투사한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이승만이든 김구든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요. 자기도 개처럼 얕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른 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자조적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에서 비롯되었겠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눈여겨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갈래복합 2번인데요. 갈래복합 2번 지문을 1번, 2번을 따로 보지 말고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나는 갈래복합 지문에서 그 착빙행이란 지문 굉장히 눈여겨서 봤고요. 그리고 이광사의 늙은 소의 탄식과 유몽인의 노비 반석평 이걸 굉장히 눈여겨서 봤어요.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갈래복합 1번에서는 착빙행과 이거 세 개를 같이 엮어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고통을 받는 백성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는 백성은 아니지만 자기 굉장히 나름대로 정신적인 고뇌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응시에서 출세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백성들과 이광사라는 사람과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닮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닮아 있지 않아요. 처지가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나라면은 이 세 개를 연관을 지어서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비교하게 한다든지 그런, 혹은 이거랑 이거를 이 상황을 비교하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아마 출제하고 싶을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관례복합 두 번째 지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